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석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표준어, 서울말의 진짜 뿌리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신라와 고구려, 이 두 왕국의 언어가 뒤얽힌 거의 2000년에 가까운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익숙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왜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의 말은 이렇게나 다르게 들릴까요?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사투리마다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억양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 파형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울 표준어는 거의 평평한 반면에 경상도 방언은 마치 음악처럼 높낮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경상도 방언에 남아있는 성조가 사실은 우리말에 훨씬 더 오래된 원형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만약 서울말이 신라어의 직계 후손이라면 왜 형자나 다름없는 경상도 방언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중요한 성조를 자기 혼자만 싹 잃어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학계의 공식적인 설명, 그러니까 정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정설입니다. 뿌리는 신라, 꽃은 서울이라는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현재 주류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나무 그림이 정설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뭐냐면 현대 한국어는 통일신라의 언어에 뿌리를 두고 고려라는 줄기를 거쳐서 마침내 서울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다. 바로 이 이론입니다. 아니, 그럼 왜 서울말과 경상도 말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정설에 따르면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백산맥이라는 지리적 장벽 때문에 경상도 지역의 옛말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거고요. 둘째,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거치면서 신라어가 한번 변형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뒤섞여 살던 서울의 용광로 같은 특성 때문에 언어가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정설에 과연 의심의 여지가 없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정치적인 승리가 반드시 언어적인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울 그림이 그 반론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배층, 즉 승자의 기록일지는 몰라도 언어라는 건 매일매일 그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민중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배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네 모국어를 버렸을까요? 신라가 정치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어쩌면 언어의 전쟁에서는 다수였던 고구려와 백제 민중이 승리했을 가능성,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말이 사실은 고구려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 고구려 기원설의 증거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네 가지 핵심 증거를 통해서 이 흥미로운 가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지리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표준어는 밖에서 들어온 신라어가 아니라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고구려 방언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어요? 두 번째 증거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언어학 이론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신라어조차도 독립적인 언어가 아니라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고구려어의 한 갈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같은 셈이라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단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언어의 화석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마을이나 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 신라어가 아니라 고구려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증거는 바로 인구, 즉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소수의 신라 지배층이 자신들의 언어를 압도적으로 많았던 고구려 백제 민중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언어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정설인 신라 기원설과 새로운 고구려 기원설, 이 두 이론을 대체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언어를 마치 땅의 지층처럼 여러 겹으로 쌓인 것으로 보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해답의 열쇠는 바로 기층이라는 언어학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언어가 들어와도 그 밑바닥에 원래 있던 원주민의 언어가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마치 페인트를 덧칠해도 원래 색이 은은하게 비쳐 보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서울말은요, 고구려와 백제어라는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기층 위에 신라 지배층의 언어가 아주 얇은 상층으로 덮인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위에 덮여있던 얇은 층은 닳아 없어지고 아래에 깔려있던 본래의 모습이 다시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나긴 언어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지배자의 칼날 아래에서도 민중의 혀는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어쩌면 서울말과 경상도말의 관계는 이 두 사촌 비유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고향에 남은 경상도 사촌,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 섞이면서 단순하고 새로운 말투를 갖게 된 서울 사촌처럼 말이죠. 뿌리는 같지만 환경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자는 바꿀 수 있어도 민중의 혀는 바꿀 수 없다. 신라의 그 화려했던 정치적 승리 뒤에 숨겨진 고구려 언어의 조용한 생존.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이 서울말 속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